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양철로 된 담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담을 뚫고 마당으로 돌진한 차는 주택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는데요. 사고가 있기 바로 직전 외가에 놀러온 12살 손녀는 마당에 쳐놓은 텐트에서 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벌어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간 첫째 딸 윤주은 양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모든 게 다 내 탓 같다는 아버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을 비롯해 첫째 따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생전 모습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교수님 지금 사고 일어난 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늘이 8일째입니다. 사실 이제 사고를 얘기하기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사고입니다. 27일 일요일 날 발생을 했어요. 이 아버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12살 주은이와 그 주은이의 동생은 방학이 되면 이주시 외가에 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올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올해도 간 거죠. 근데 딸들이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딸이 아빠 8월 초에 캠프도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있으니까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너무 단란한 가정이네요. 네.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좀 일찍 갔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주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가는 경기도 양평에 있었는데 이 주은이가 올해는 꼭 텐트를 치고 놀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랑 텐트를 막 구하러 다녔대요. 그리고 같이 고르고 도착한 다음 날 마당에 텐트를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딸들을 꼭 안아주시고 나서 집으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서 잘 놀고 있어. 2주 뒤에 보자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둘째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예, 맨 처음에는 둘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차가 들어왔다. 그렇게 집에 차가 어떻게 들어올지 이상한 얘기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전화 받자마자 양평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심각한 얼굴로 주은이가 철문에 깔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아직 주은이를 못 꺼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은이 꺼내려면 철문을 잘라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는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 주은이 이제 구급차 타고 가고 있다라고 해서 아이고. 구조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어렵게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을 통해 CCTV로 확인했던 당시의 상황, 이 아버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집 안에 방 안에 있었고 주은이만 바깥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놀 것들을 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총총 뛰어다니면서 빠른 걸음 걸어 다니면서 이 물건은 어디에 놓을까, 이 물건은 어디에 놓을까 막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딸과 조카는 집 안에 있었고 주은이만 마당에 있다가 이 사고를 당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외가에 두 딸과 또 조카 친구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주은이만 밖에 있던 텐트에 나가 있었다고 해요. 사고가 났을 때 주은이만 이제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있었고 경찰이 확인시켜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주은이가 평소 동생과 함께 갖고 놀던 보드게임 같은 놀거리들 또 컵라면 같은 먹을거리들을 텐트에 옮겨다 놓으면서 기분이 좋은지 총총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물건을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고민하면서 들떠있던 주은이가 텐트에 들어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집 앞을 지나던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양철로 만든 담을 부수고 마당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부서진 철문과 차에 텐트 안에 있던 주은이가 그대로 깔렸고요.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인근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이었었는데요. 3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2시 방향에 있던 주택으로 향했고요.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님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고마운 하루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또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은 일요일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저한테는. 주은이랑 같이 땀 흘려서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 더운 날씨에 땀 흘려서 같이 텐트를 짓고 만들고 하면서 저는 아빠니까 알잖아요. 이 딸이 얼마나 그냥 그 과정이 좋았고 재밌었는지. 저도 좋았거든요, 우리 딸하고. 왜냐면 사춘기 애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되게 고마운 하루였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 아버님이 진짜 꾹꾹 눌러서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아버님이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괜히 날이 좀 늦게 가자고 했는데 날 에어컨 고장났다는 이유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서 텐트를 외곽에 갔었고요. 아내분은 왜 이렇게 더운데 굳이 텐트를 치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또 제끼고 또 텐트를 쳤다는 거죠. 또 따님이 원래 이제 텐트를 치고 싶었던 위치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님이 좀 넓은 데 치자고 해서 사고 장소에 쳤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아버지 탓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너무 회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그 딸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땀 흘리면서 텐트를 쳤던 게 너무 뿌듯하고 정말 완벽한 하루였고 행복한 하루, 고마운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딸의 마지막 하루가 그래도 그렇게 좋았던 하루인 걸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딸들한테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자꾸만 화를 많이 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고 그래도 또 이 첫째 딸이 먼저 아빠의 말을 좀 들어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습니다. 전 이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좀 제일 제가 좀 안쓰러웠던 게 이 주은이는 마당 구석 쪽에 텐트를 치자고 했는데 아빠가 아니야, 응? 중앙에다 넓은 데다 치자 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게 비단 아버님께만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이게 생존자 죄책감이라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스 길트라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잃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살아있을 텐데 그 얘기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우에는 늘 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님 탓이 아니신데 그 부분을 좀 주변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요. 딸이 신청해 놓은 문제집이 도착을 해서 두 부부께서 펑펑 우셨대요. 아이의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입관 때 딸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대요. 병원에서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둘째가 있잖아요. 저는 둘째도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또 사고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언니 얼굴, 까만 얼굴이 기억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정말 복합적 슬픔, 정말 가족의 고통, 슬픔, 죄책감, 뭐 비통함, 그리고 아이의 둘째 아이의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80대 가해 운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치사 혐의로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문제는 한 번도 합의를 보거나 사과를 보러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 동생이라는 사람이 시골집에 찾아온 적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마도 이거는 뭐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예. 재판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합의를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인사로 아마도 지금 단계가 좀 아주 얼마 안 됐고 80대 그 노인도 좀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아버님이 아무튼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어린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자의 반응 속도 차이가 최대 1초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 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도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0.47초 늦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여지가 있어 오조작 방지 장치 차량 보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